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43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체크할 첫 번째 한자는 균형을 이루다 라는 의미의 형자가 되겠습니다. 균형을 이루다 라는 의미의 이 형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자는 저울 때 또는 저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해서 총 1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저울 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제 무게를 재는 기구인데 그 저울 중에 이제 천칭이라고 하는 것이 좌우 밸런스를 맞추어서 무게를 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저울대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이룬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가 무게가 같은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이 균형이라고 하는 말은 좀 더 이제 확대돼서 형평성에 맞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균형하면 균형이 맞지 않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가 균형을 이루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균형과 평형은 사실상 같은 말로 볼 수 있는데 평형이 좌우의 무게가 같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반해서 균형은 그런 의미 이외에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공평한 상태라는 의미를 확대해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공정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려 뽑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입시라든지 입사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형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도량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 길이, 부피 등을 재는 기준을 얘기합니다. 합종연횡이라고 하는 것은 춘추 전국시대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그것이 꼭 춘추 전국시대뿐만이 아니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현대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특히 정치적인 행태라고 보실 수 있죠. 합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축이 이제 세로를 종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쭉 길이에 해당되는 나라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연합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연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횡축, 즉 가로 쪽으로 지대가 펼쳐진 나라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힘을 결집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합종연횡이라고 하면 본인들이 원래 추구하는 어떤 정치적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 없이 정권을 잡거나 유지하기에 편한 대로 짝을 이루어서 헤쳐 모이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저울대 즉 균형을 이룬다 라고 하는 의미의
격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두 자를 들어보았는데요. 저울이 주로 무게를 재는 데 쓰인다라는 측면에서 부피를 재는 데 쓰이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격식이라는 의미의 격자가 되겠습니다. 격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틀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격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를 주로 이제 격식이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체격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사람이 외관상으로 드러난 규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장이라든지 체중이라든지 가슴둘레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체력이라는 것은 이제 소프트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신체를 활용해서 어떤 힘을 낼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체력이죠. 예를 들어서 순발력을 테스트한다든지 또는 악력을 테스트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체력에 들어가겠습니다.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타고난 그 사람의 품성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거칠고 급한 성질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 현재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걸맞는 품위를 얘기하고요.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서 우리가 전형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었는데, 그 전형에서 통과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시에 합격했다 그러면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에 통과했다, 그런 뜻이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 또는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얘기하는데요. 절대적 가치는 아닙니다. 가격은 모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합의가 이루어지는 지점을 얘기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치가 높은 것이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시장에서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가 매매되는 수량, 액수, 화폐적 가치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합당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갖춘 품격을 얘기하고, 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지혜가 묻어난 말을 얘기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속담이라고 하면 전해져 내려온,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온 말이기 때문에 누가 한 말인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격언은 주로 한 말을 누가 했는지를 통상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죠. 해서 품격, 격식이라는 의미의 격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즉 공식적인 상태가 아닌 일상생활이라는 의미의 평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체크할 세 번째 한자는 독이라는 의미의 독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독이라고 하는 것은 위해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특히 음식 형태로 사람이 섭취했을 때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독이라는 의미의 이 독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에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독하다라고 하면 우선 해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맛이 아주 자극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품이 아주 모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독하다라고 하는 것은 독하다라는 말과 같이 쓰일 수 있는데 아주 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특히 지독하다라고 하면 이 독하다가 가지고 있는 뜻을 그 세 가지 중에서 품성이 악랄하고 모질다라는 뜻에 가장 가까운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맹독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강한 독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해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독과 같은 말입니다. 해서 위해가 될 수 있는 성분을 얘기하는 거고, 밑에 해독은 이러한 독 또는 해독성을 제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중독되다 라고 하는 것은 독성에 빠져서 위해 상태가 된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요. 독설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저주에 가까운 또는 저주스러운 말을 퍼붓는 것을 얘기합니다. 독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아주 독한 감기라는 뜻인데요. 실제 이제 병리학이나 의학적으로 보면 독감은 감기가 아닙니다. 플루 또는 인플루엔자라고 해서 전혀 다른 질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독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한국인들은 독에 대한 상대 개념을 이제 약이라는, 독이 아니고 약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약이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독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이제 약뿐만이 아니고 영양 성분이라고 하는 그 영자를 또는 양자를 들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9개씩의 단어 및 그 상대 개념의 한자 하나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 조성 원리 및 단어의 파생 원리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